현재 위치는 그런 밴드 박스권에 있는데, 이번 주에 대기 중인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그 밴드의 폭을 분명히 부시러 올 것이다. 그 부시러 오는 밴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이겨낼 것인지가 제가 볼 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23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매매를 좀 먼저 하느라고 시황 영상을 좀 뒤늦게 업로드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포인트가 너무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오전 시간부터 좀 노렸다가 매매를 진행했는데 조금 전에 매매가 끝났고요. 매매가 끝나자마자 또 제가 가급적 지금까지 1년 동안 매일매일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약속을 지키고자 매매가 끝났지만 영상을 또 찍어 드립니다. 또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주말간 저도 일상이 그렇습니다. 토요일, 또 일요일 또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시장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밤까지 시장 분석을 하는데, 밤까지 일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타임테이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규칙적인 업무를 하는데요. 왜냐면 오늘 매매가 좀 일찍 끝났다고 해서 빨리 퍼져가지고 놀거나, 또 오늘 늦게 끝났으니까 내일 또 늦게까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매매 리듬을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새벽까지 했지만 피곤해도 그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일을 시작하는데, 그래야 이제 루틴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는 이 루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루틴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계속 이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장 대비해서 38포인트 0.09%가 상승한 42,06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날 넘어가는 구간까지 매매를 했고, 그 구간에서 최저점, 영상 보시면 나오겠지만 최저점에서 익절을 끝냈는데, 내가 그 영상에 붙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 상승 파동의 절반까지만 나는 먹겠다, 상승 파동의 절반까지만 나는 먹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절반 이후의 파동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봤던 그림인데 오늘 아침에 튀어오른 것은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좀 급하게 매매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오버슈팅이라는 분석 때문에 일단 오전부터 매도 대응을 했는데 다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빅자리 완료가 돼서 매매 마감됐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거든요. 그냥 보합에서 마감됐다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지난주 상당히 좀 치열했죠. 금리 결정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었는데, 재료를 1차적으로 소진한 이후에 시장은 좀 빠르게 밀렸었고, 또 재료를 소진하고 나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급등을 했고, 그래서 양방향이 좀 모두 열려버리는 상태였습니다. 매매가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결과론적으로 다 이겨냈습니다만 매매 자체의 과정은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시장의 움직임이 힘들었다기보다 시장의 말이, 시장이 이해하는 수치가 제각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재 메이저들의 전략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저는 깊숙이 파고들고 싶은데, 글쎄요, 메이저들이 지금 뭘 의도하는 건지 뚜렷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세가 좀 명확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비추세 구간도 아니고 강세 추세에 놓여있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리듬을 태워서 위쪽으로 강하게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보니까 연준발 호재를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자리 사실 익절 굉장히 편안하게 했거든요. 좀 오래 기다렸지만 타닥탁 하면서 일순간에 익절을 하고 딱 마무리를 졌는데, 뒷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했고 퇴근해서 보니까 이 정도 놀고 있길래 하고 잤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기보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버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냥 금리의 결정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다 이게 맞는 것 같고, 대신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지금 뭐 두 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은 일단 인텔, 퀄컴인데 최근에 좀 인텔이 부진했죠. 주가에 대한 개념보다는 인텔이, 여러분들도 CPU를 뭐 인텔 아니면 AMD 쓰실 거예요. 뭐 애플 쓰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번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텔과 AMD를 대다수 쓰고 저도 다수를 인텔을 씁니다. 다수 인텔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텔 쪽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 신사업 재건에 대해서 사실상 실패를 딱 선언해버리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측면인데, 여기서 퀄컴이 인수할 의지가 있다라고 전했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공룡을 잡아먹는 건데, 이 공룡을 잡아먹을 때 그런 리소스의 로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또 갑자기 TSMC랑 삼성전자가 UAE에다가 공장 짓겠다, 뭐 이 부분이 조금 주되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좀 있는 상태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동시효과 들어간 상태거든요. 뭐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역시나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재료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재료를 계속 펌핑질 하고 있는 것 같고, 재료를 계속 메이드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메이드하고 있는 재료들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증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그 측면은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에 있는 위치, 레벨이 과연 높냐 낮냐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약간 높아요. 약간 레벨이 높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단부가 약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단부 굉장히 든든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갖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내용이 따로 있으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버티면서 이걸 급락을 기다려 끌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사실 금요일 날이었고 만기일이었어요. 금요일 만기일, 주말 앞둔 시점에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내가 수익이 크게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급락을 노려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빼버렸냐면, 당시에 여기에서 올라왔던 파동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 올라온 파동이, 제가 여기서 9번의 파동 10번까지 카운팅했고 최종 11번이었거든요. 같은 패턴을 쓰면서 계속 주가를 들어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구간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현재 강한 지지 구간을 갖고 있는데, 그 레벨 구간의 절반만 눌린 이후에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다시 올라왔다는 측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전환될 거냐, 저는 확신 있게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박스권의 공산이 좀 크고요. 박스권에서 무브먼트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레벨은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 주 장이 제가 볼 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잠시 뒤부터 유럽 쪽에 PMI 지표들이 쏟아지는데, PMI 지표보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연준 쪽의 발언들이거든요. 이번 주 연준 발언들이 계속 대기 중인데, 왜 그러냐면 지난 FOMC 때 파월 연준 의장께서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파월 연준 의장께서 발언을 하셨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점도표도 확인했고 시장은 안도감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장은 제가 볼 때 뭘 기다리는 거 같냐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의 일치성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연준 의원들이 동일한 발언을 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면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멘트에 힘을 입어서 시장은 더 펌핑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보스틱이라든지 굴습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언밸런스한 틱한 발언을 한마디로 내뱉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차익 실현 욕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정책의 일치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조업 PMI, 합성 PMI, 오늘 저녁인데 죄송한데 전 매매 끝냈습니다. 네, 지금 저녁장을 보고 싶지가 않네요. 하도 요즘 저녁장에 시장이 지지고 볶아서 이미 수익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생각 없고,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카시카리 총재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 지금 연준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께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의 관점과 굉장한 일치성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부분이 있을지, 이게 제가 볼 때 중요하고,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토요일날 새벽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연준 인사들의 발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26일날이에요. 26일날 또 누가 나오시냐? 파월 연준 의장께서 또 등장하십니다. 10시에. 그래서 가능하면 목요일도 그 전에 매매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끝낼 생각이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내용이 많은데, 이번 주에 지금 보면 26일날 GDP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죠? 지난주에도 노동 지표가 나온 이후에 시장이 움직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께서 발언하시는 부분과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 부분과 밸런스가 안 맞으면 시장은 토해내려고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월 연준 의장께서 했던 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벗어나면 안 된다. 네, 그 부분을 좀 중요한 대목으로 인식하시면서 접근한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 위치가 부담스러워요. 다우지수는 보고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신고가잖아요. 신고가인데 여러분, 신고가 패턴은 왜 부담스러운지 아시죠? 이게 고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간에서도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가 다른 나라, 우리나라 주가랑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쪽 주가랑은 레벨이 좀 다른 게, 저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고점이겠구나 싶은 자리에서부터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띄는 매물 소화 과정을 줬다고 하면 사실 이 정도까지 떨어져줘야 눈에 띄는 매물 조화 소화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나스닥에서 현상처럼 눌렸다 튀었다 9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가이구나가 아니라 여기서 치고 나가는 힘이 생겼을 때 위쪽은 뭐가 없냐면 매물이 아예 없어요. 매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매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야, 올라가는데 기존에 샀던 사람이 파는 것도 매물이지. 그것도 매물이죠. 근데 그거는 어느 자리에 가든 동일한 조건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매물은 뭐냐면, 원래 예전부터 그냥 깔려 있었던, 장기간 보유했던, 30년, 40년 보유했던 사람의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매물이 없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여러분이 아직 체감을 못 하시는 건데, 그 매물이 없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 3,000포인트가 언제적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근데 이 구간이 그런데, 이 구간에서 보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치고 올리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보세요. 이 구간을 보면 밑에서 산 사람이 파는 매물도 있지만 여기서 떨어지는 매물도 있잖아요. 근데 신고가는 밑에서 산 사람이 파는 매물은 존재하지만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물량이 던지는 매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야 될 매물이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한 개는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장과 미국 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 장은 지금 어마무시한 위치에 있어요. 치면 더 친다. 근데 이 매물이 과연 이 연준 쪽의 발언 때문에 힘을 받고 있는 측면을 계속해서 레인지를 걸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미지수다 이거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매물층에 걸려 있어요. 매물층에 걸려 있는 단계. 지금 재료를 계속 내보내주고 있고, 반도체 관련돼서 빅테크 관련돼서 계속 소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TSMC가 뭐를 한대, 인텔과 퀄컴이 뭐를 한대, 인텔이 뭐를 한대 등등등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저 저항권들을 쉽사리 소화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쉽사리 소화하지 못한 이유 너무너무 간단하죠. 왜? 기존 매물층들을 쉽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등등등이 고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매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우지수를 신중히 봐야 될 시점이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 여기서 꺾이는 시점에서는 제가 지난주 금리를 활용했던 것처럼 파동 계산은 잘 해야 된다. 파동 계산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파동 계산을 잘 하지 못하면 주가의 지금 높낮이, 주가의 위치를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파동적인 위치의 분석을 좀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에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쉬운 시장이 아니고 방향성 또한 추세라기보다는 비추세. 저희 또한 단기 팀들은 계속 매매를 해서 수익 뽑아내고 있지만 비추세 팀 같은 경우는 아직 공격적으로 어느 특정 포인트를 강하게 밀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몰라서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결과를 보면 오늘 매도로 팔고 난 자리가 최저점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오늘 매수를 익절했던 자리가 최고점인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태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제가 잘 본다? 그게 아니라 시장이 그만큼의 밴드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현재의 위치는 그런 밴드 박스권에 있는데 이번 주에 대기 중인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그 밴드의 폭을 분명히 부시러 올 것이다. 그 부시러 오는 밴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이겨낼 것인지가 제가 볼 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매가 끝났습니다만 지금 시간 이후에 또 시장을 계속 분석할 것이고 시장을 볼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쪽의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사람들이 그렇죠.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주에 잘 숙지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은 박스권 가운데 있지만 이 박스권이 제가 보는 뷰에서는 이번 주 안에 박스권은 깨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깨질 박스권 잘 준비하셔서 조만간 열릴 추세를 잘 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보이니 그 점 잘 유념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활 송대표였습니다.